10년간 봄꽃 명소를 촬영 편집해온 여행 에디터가 전국 43개 봄꽃 명소를 4K 화질로 영상미를 더하였으니 화면으로만 봐왔던 꽃길을 올해는 직접 걸으시면서 아름다운 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벚꽃, 산수유, 진달래, 튤립, 수선화, 철쭉 등을 지역별 개화 순서별로 편집하였으니 가슴이 설레는 곳을 찾아 아름다운 절정기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각 장소마다 에디터의 누적 데이터로 예년 평균 절정기와 올해 예상 개화기를 표시하였으니 떠나시기 전 실시간 개화 정보를 함께 참조하시어 빛의 속도로 지나가는 봄꽃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이라 화면 아래 영상 순서나 챕터를 활용하시면 원하는 지역 영상으로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섬진강역 광양매화축제는 봄이 왔다는 신호와 함께 한 해의 축제가 시작됨을 알립니다. 홍상리 여사의 청매실롱원을 중심으로 여러 매실롱원의 매화가 동시만개하면 마을 뒤 언덕은 흰 눈이 내려 한 폭의 거대한 수채화가 펼쳐진 듯합니다. 단풍 이후 4개월 만에 모처럼 자연의 화사한 봄이 찾아오면서 절정기와 주말이 함께 겹치면 섬진교 이전에서부터 극심한 교통체증이 시작됩니다. 예년에 비해 개화기가 일주일 정도 빨라져 3월 10일 부근에서 본격 개화가 예상되며 약 일주일 정도 그윽한 매화향과 몽환적 분위기를 연출 후 꽃잎은 급격히 바람에 날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섬진교 옆 주차장에서 셔틀을 타고 이동하며 5,000원의 입장료는 지역 상품권으로 재사용됩니다. 산수유는 매화와 함께 가장 먼저 피는 봄꽃이라 봄을 기다려왔던 사람들의 외출 본능을 자극합니다. 지리산 아래 구례 산동면 산수유 마을은 100년 넘긴 산수유 고목과 위안리 마을의 오래된 돌담길을 걸을 수 있는 국내 최대 군락지로 축제장인 산동면 위안리 일대는 군락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혼잡도가 적으며 마을 사이로 흘러내리는 계곡물과 산수유가 합작한 수채화 같은 반곡마을 풍경이 SNS에 가장 많이 올라옵니다. 축제장에서 8km 떨어진 조용한 현천 마을 역시 돌담길을 따라 핀 꽃이 아름답습니다. 후반기에는 구례 섬진강과 하동산계사 벚꽃과 절정기가 겹쳐 넉넉하게 여행 일정을 잡으면 남도의 대표 봄 소식을 하루에 접할 수 있습니다. 산수유의 개화기도 빨라졌으며 보름 이상 유지됩니다. 3월 하순 개화하는 여수 영취산 진달래도 최근 조금 더 빠른 개화를 보여 개화기 체크가 꼭 필요한 곳입니다. 해발 500m 남짓의 부담스럽지 않은 높이라 힘들이지 않고 오를 수 있으며 3대 진달래 군락지답게 완만한 능선을 따라 온 산을 붉게 물들입니다. GS칼텍스 남문 돌곡의 주차장에서 오르는 2km 코스가 가장 일반적이며 산이 길고 군락지가 분산되어 오를 수 있는 등산로가 많습니다. 분산된 진달래 군락지를 고루 걸어 산허리에 난 둘레길을 따라 하산하면 또 다른 산행의 맛을 더할 수 있으며 산행 시간이 짧아 오전에 산을 오르면 절정기가 겹치는 구례 섬진강과 하동 심리 벚꽃길을 하루에 걸을 수 있어 영취산은 봄꽃 나들이 코스로 인기가 높습니다. 섬마을 언덕을 노랗게 물들이는 선도의 수선화는 벚꽃에서 느낄 수 없는 아름다움이 전해집니다. 신안군 지도면 선도에는 40년 전 귀촌한 현복순 할머니의 수선화 정원 꾸미기가 불씨가 되어 봄마다 섬이 노랗게 물들어갑니다. 선도의 수선화는 3월 말에 개화하여 열흘 이상 절정기를 보이며 바닷가 언덕을 따라 이어지는 1.5km의 수선화 꽃길은 상상만으로도 가슴을 뛰게 합니다. 멀리 남도 섬마을로 가는 여정은 쉽지 않지만 평화롭고 고요한 섬마을의 만개한 꽃길에 발을 내딛는 순간 모든 것이 보상됩니다. 선도는 신원항과 가룡항에서 배를 타며 축제 기간에는 배들이 증편되어 운행되고 가룡항에서는 35분이 소요됩니다. 4월 초에는 멀지 않은 임자도 튤립 공원과 개화기가 겹치므로 개화 정보와 일정을 잘 조절하면 하루에 봄꽃 핫플 2곳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신안 임자도가 연육교로 육지화되면서 4월이면 튤립 정원을 찾는 발길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튤립 정원은 대광해수욕장 옆에서 해풍을 맞으며 자란 후
4월 초 개화하여 중순 이후까지 절정기를 보여줍니다. 튤립 정원은 관리가 어려워 기업화로 운영되며 잘 가꾼 튤립이 활짝 개화하면 정원이 풍기는 이국적이고 동화 같은 분위기는 유럽의 유명 정원에 온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활짝 피어난 짙은 컬러의 튤립은 높은 밀도와 안정된 구도라 사방 어느 곳에서 찍어도 최고의 베스트 인증샷을 담아올 수 있습니다. 튤립 정원은 풍차를 중심으로 두 구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양각색 튤립이 큰 월을 그리며 넓고 둥글게 펼쳐져 먼 거리를 달려간 피로감을 일순간에 씻어줍니다. 일정을 잘 맞추면 멀지 않은 곳 선도의 절정기를 넘기고 있는 수선화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노란 수선화는 벚꽃보다 핫한 봄의 전령사로 수선화가 핀 곳마다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지리산 치즈랜드는 고래 산동면에 위치하며 낙농업과 유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목장으로 나지막한 언덕에 수선화를 심어 해마다 봄심을 뜨겁게 자극합니다. 부드러운 언덕을 따라 핀 수선화 군락은 다양한 앵글을 연출하여 절정기에는 치즈랜드로 향하는 차들이 줄을 잇습니다. 아래쪽은 3월 20일 부근에서 개화하며 4월 초에는 언덕 전체에서 만개합니다. 관심받는 습한 몇 곳을 제외하면 수선화 구역은 그리 넓지 않으며 절정기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 꽃을 가리기 때문에 멋진 인증샷을 담으려면 이른 아침에 입장해야 합니다. 면적이 넓지 않지만 치즈랜드의 인기가 높은 것은 잔잔한 호수를 배경으로 완만하고 부드러운 언덕과 수선화의 조화가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청산도 유채꽃길은 일생 한 번은 걸어보고 싶은 동경의 봄 여행지입니다. 최남단 완도항에서 50분이 소요되며 1박 2일 코스인 만큼 약 2주간 개화하는 유채꽃 절정기에 맞추어 남도 섬여행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편제 촬영 무대였던 당리마을 언덕에서 시작되는 유채 물결은 언덕을 넘어 포구에 이르기까지 그림 같은 장면을 연출해주며 부드러운 포물선의 포구와 활짝 만개한 유채의 노란 물결의 조화까지 완벽한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유채 언덕의 면적이 넓은 편이 아니므로 나가는 배 시간을 여유롭게 잡으면 당리마을을 걸어보거나 순환버스를 타고 섬 깊숙한 곳까지 둘러보며 슬로시티 청산도의 숨은 매력까지 고루 느낄 수 있습니다. 새봄의 아름다움은 고창 학원농장의 파란 보리밭에서도 전해집니다. 겨우내 색감을 잃었던 들녘이 싱그러운 연초록색으로 물들어가면 보리밭 사이길을 걷는 이들의 마음도 함께 푸르러집니다. 고창의 학원농장은 규모 큰 관광형 보리밭으로 초록 기운이 본격 감돌기 시작하는 4월 초부터 이삭이 패고 키가 다 자라는 4월 말까지 한 달 동안 초록의 청량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청보리의 성장이 절정일 때를 골라가면 부드러운 언덕 위 보리밭길에서 무한대의 개방감과 초록 기운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앞쪽 재배 면적이 줄어든 대신 주차장 쪽 유채꽃 면적이 넓어져 보리와 유채길을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4월 말이 가까워지면 보리밭의 초록 기운은 급격히 사라집니다. 형형색색 피어나던 봄꽃이 지고 나면 보성 녹차밭의 연초록 찻잎이 아름다움을 이어갑니다. 국민명소 보성 녹차밭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풋풋한 연초록 새순이 막 돋아나는 5월 초록 5월의 녹차밭길을 걷는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상쾌하며 눈과 마음이 정화되고 연초록 물결에서 무한한 힐링 에너지를 전달받습니다. 보성에는 대한 1다원과 2다원이 거리를 두고 있으며 1다원 좌측에는 비밀의 정원인 대나무 숲이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걸어보셔야 하며 2다원으로 가는 언덕 위 찻집에 들러 녹차 한 잔의 여유와 인증샷도 담아오시기 바랍니다. 많은 여행객들은 먼 길을 달려와 1다원만 보고 돌아가는데 무료 입장인 2다원에 들러 광활한 녹차 평원을 꼭 걸어보신 후 보성 여행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발해봉은 지리산 북쪽에 위치하며 웅장하고 장엄한 지리산 줄령이 한눈에 들어오는 최고의 전망 명당이자 압권 중의 압권인 곳입니다. 5월 중순이면 완만한 능선을 따라 철쭉이 만개하여 연초록으로 물든 지리산 봉우리와 진분홍 철쭉이 환상적인 조화를 보여줍니다. 발해봉은 과거 목장이었을 정도로 완만하고 부드러워 등산에 부담이 적으며 지리산 허브밸리 주차장에서 4km의 완만한 임도를 오르는 코스와 한락마을에서 오르는 1.9km의 최단 코스가 대표적입니다.
발해봉 철쭉 하이라이트는 팔랑치 구간이지만 지리산 줄령이 한눈에 들어오는 발해봉 정상에 올라 노고단에서 천왕봉이 한눈에 들어오는 장엄하고 와이드한 뷰를 꼭 감상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다른 곳과 달리 철쭉의 면적과 밀도가 높지 않으나 고산 줄령과 진분홍 철쭉의 조화가 환상적이라 천상의 공원으로 불립니다. 하동의 벚꽃은 부산 진해 남해와 하루 이틀 차이로 동시 개화합니다. 하동 십리 벚꽃길의 메인은 화개장터에서 쌍계사 입구까지지만 하동과 구리 양쪽에서 시작되는 가로수길 벚꽃도 십리 벚꽃길 아름다움의 일부입니다. 특히 구리에서 시작되어 섬진강을 따라 화개까지 나란하게 이어지는 가로수 벚꽃은 하동 십리와 함께 반드시 걸어볼 만합니다. 십리 벚꽃길은 화개천을 사이에 두고 두 갈래로 나뉘며 수령이 오래된 옛길은 걷기에 좋고 화개천 반대편 수령이 낮은 길은 드라이브에 좋습니다. A등급 풍경을 자랑하는 꽃길의 스팟은 화개중학교 부근의 두 갈래로 갈라진 길과 전망대이며 밤이 되어 꽃터널에 형형색색 조명이 불을 밝히면 낮보다 몇 배 더 황홀한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하동 십리 벚꽃길 옆은 드넓은 녹차밭 지역이라 벚꽃길 산책 후 전통찻집에서 야생 녹차로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작년 너무 빠른 개화 예측으로 꽃 없는 축제를 벌였던 진해 벚꽃은 부산, 남해, 하동과 비슷한 3월 마지막 주에 개화합니다. 전국 최대 벚꽃 이벤트인 진해의 3대 벚꽃 스팟은 여자천과 경화역, 안민고개이며 거기에 해군이장대 페스티벌이 추가됩니다. 진해 벚꽃의 메인은 여자천으로 양쪽으로 화려하고 탐스럽게 피는 1.5km 벚꽃 터널은 진해여고와 주택가 사이라 혼잡도가 극에 달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늘을 가린 어린아이 주먹만한 꽃망울이 전 구간에서 꽃 멀미를 앓게 하며 발길을 멈추는 모든 곳이 하플이 됩니다. 벚꽃 터널에 밤이 오면 환상적이고 몽환적인 꽃길을 걷기 위해 밤이 늦도록 젊은이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4월 4일에서 6일 사이 펼쳐지는 해군 의장대 페스티벌은 축제 기간 가장 인기 높은 하이라이트입니다. 올해도 진해 벚꽃은 3월 마지막 주 개화하여 4월 첫 주에 절정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대한 벚꽃 터널 아래 철길과 간이역이 고루 모여 인증샷 타플이 된 경화역은 절정기에는 벚꽃수만큼 많은 사람이 몰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차가 달리지 않지만 드라마 같은 스토리가 저절로 만들어질 것 같은 간이역 분위기는 벚꽃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경화역에 밤이 찾아오면 벚꽃은 화려한 조명을 받아 더욱 아름다워지고 감성적 분위기까지 충만하여 밤늦도록 썸 타는 젊은이들로 가득합니다. 경화역 뒤편 진해에서 창원으로 가는 옛 고갯길인 안민고개는 고갯마루 정상까지 편도 4km에 걷기 좋은 한적한 벚꽃길이 있어 걷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축제 기간에는 차량 통제가 되는 안민고개는 찾는 발걸음이 적어 한적한 벚꽃길을 여유롭게 걸으며 봄 기운을 무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해변을 따라 피는 남해대교 벚꽃길은 아름다움에 비해 덜 붐비는 곳이라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봄데이트 코스이며 수령 높은 벚꽃 터널 길과 노란 유채가 고루 조화를 이루는 인기 봄꽃 스팟입니다. 남해대교 벚꽃길은 20년 전부터 알려졌으며 최근 유채꽃 비중이 더 높아지면서 아름다움과 즐거움이 2배로 커졌습니다. 대교 위로 올라서면 꽃으로 덮인 그림 같은 바닷가 마을 풍경이 내려다 보이며 울창하게 하늘을 가린 벚꽃 터널을 따라 유채가 함께 핀 1.6km의 해변길은 비교할 곳이 없는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해줍니다. 먼 남해까지 내려왔다면 유채꽃이 만발한 다랭이 마을까지 포함시켜 여행 동선을 짜는 것이 필수이며 개화기는 하동, 진해, 부산과 거의 같은 3월 말에서 4월 초입니다. 계단식으로 촘촘하게 마을이 형성된 바닷가 남해 다랭이 마을은 버킷리스트에 올라가는 사계절 여행지입니다. 연중 다랭이 마을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밝은 노란색 유채가 만발한 봄으로 다랭이 마을의 유채는 이미 SNS를 타고 전국으로 전달된 지 오래인지라 유채가 절정기에 이르는 4월 초에는 넓은 주차장이 종일 만차가 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경사지에 형성된 좁은 마을길을 걷는 것도 즐겁지만 아쉬운 점은 겨울 가뭄이나 추위가 심하면 유채가 고루 자라지 못해
아름다움이 감소하게 됩니다. 다랭이 마을은 남해에서도 가장 남쪽이라 먼 거리를 달려간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화기 체크가 필수인 남해대교 벚꽃길과 절정길을 맞추며 일석이조 여행길이 될 것입니다. 해인사로 대표되는 경남 합천이 5대 규모의 벚꽃 명소 반열에 올랐습니다. 35년 전 합천댐 조성과 함께 심은 벚꽃 가로수가 수령을 높여가면서 전국적 관심을 받기 충분할 만큼 규모를 갖추었습니다. 댐으로 가는 20km 진입로에서부터 50km의 댐 일주도로의 가로수길은 여러 곳에서 다양한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극심한 혼잡을 보이는 유명 벚꽃 명소와 달리 합천호는 여러 곳으로 스팟이 분산되어 여유로우며 차를 타고 달리다 마음에 드는 곳에 내려 한 번도 SNS에 올라오지 않은 나만의 인증샷을 마음껏 건져올 수 있습니다. 영상 테마파크, 해양관광단지, 공산면 사무소 앞 나루터 등이 주요 스팟인 백리벚꽃길은 드라이브와 라이딩 코스로 인기가 높으며 간섭받지 않는 봄날의 여유를 즐기기에 최적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초대형 규모의 남지 유채정원은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남지철교 아래 끝이 보이지 않는 유채꽃길입니다. 30만 평이라는 단위는 그저 무의미한 숫자일 뿐이고 실제로 유채밭에 들어서면 상상 이상의 면적과 아름다움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거기에 시선과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고루 잘 관리되고 있으며 매년 튤립 면적도 넓어지는 중이라 축제의 만족도를 고루 높여줍니다. 온난화로 개화기가 예년보다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4월 초에 본격 만개하여 보름 정도 절정기를 유지합니다. 고속도로 나들목 바로 옆이라 접근성이 좋은 것도 남지 유채의 장점입니다. 최고와 최대라는 타이틀을 함께 거머쥔 천상의 정원이 된 합천 황매산은 해발 1000m의 국내 최대 철쭉 군락지이자 경남 산청과 합천 경계에 위치하며 해발 800m의 넓은 주차장에 내려 곧바로 천상의 공원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40여 년 전 목장이었던 군락지는 넓고 평평하며 자생력 강한 철쭉의 밀도가 매년 높아지면서 황매산은 전국 제1의 철쭉 명소로 굳게 자리 잡았습니다. 4월 말 700m 1군락에서 시작된 개화는 5월 초 2, 3군락을 거쳐 10일 부근에는 4군락까지 일주일 이상 차이를 두고 순차적으로 만개합니다. 산청과 합천 양쪽에서 진입하여 2개의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개화기가 겹치는 주말은 산 아래에서부터 주차 대기줄이 길어집니다. 봄 철쭉 시즌이 끝나면 가을에는 대체 불가한 최고의 억새군락이 형성됩니다. 카페거리 해운대 달맞이 고개에서 시작하는 가로수 벚꽃길은 청사포 입구를 지나 송정해수욕장 부근까지 옛길을 따라 길게 이어집니다. 3.5km의 촘촘하게 잘 자란 수령 높은 벚꽃길은 걷기에 충분한 거리이며 차량 통행도 그리 많지 않고 데크길까지 잘 나있어 벚꽃 낭만을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해운대의 낭만이 묻어나는 도심 벚꽃길인 달맞이 고개를 지나면 상가와 건물이 없는 구불구불한 산길이라 자연스러움이 더해지고 어둠이 내려 가로등이 밝혀지면 산책길을 걷는 이들을 들뜨게 합니다. 산책의 마지막은 분위기 좋은 달맞이 고개 카페에서 좋아하는 메뉴로 마무리합니다. 낙동강하고 서쪽 끝 맥도공원은 강둑을 따라 수령 30년을 넘긴 수천 그루의 벚나무가 좌우로 8km 이상 펼쳐지며 강서 낙동강변 30리 벚꽃길로 불리고 있습니다. 맥도공원에 끊기지 않는 직선 벚꽃길은 아주 매력적이지만 바로 옆 강변대로의 차량 통행이 많아 도로 소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단점입니다. 하지만 미리 이어폰을 준비하면 음악을 들으면서 긴 직선 벚꽃길 낭만을 제대로 즐길 수 있으며 5km 너머에 위치하는 유채가 만발한 대저생태공원까지 걸을 수 있습니다.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맥도공원 맞은편에는 삼락공원이 있습니다. 삼락공원 역시 강변도로와 주택가 사이에 수령 높은 벚꽃길이 양쪽으로 펼쳐집니다. 이곳 역시 도로 소음이 심한 편이지만 맥도공원과 대저생태공원의 유채꽃이 강을 사이에 두고 모여있어 반나절 동안 봄꽃의 낭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남쪽 바닷가라 3월 말부터 개화가 시작되며 벚꽃 개화기에 맞추어 함께 만개하는 대저생태공원의 유채가 즐거움을 2배로 높여줍니다.
낙동강하고 김해 방향의 대저생태공원은 무한대급 넓이를 자랑하는 도심 정원으로 매년 유채가 파종되어 봄의 향기와 함께 노란 유채색으로 시민과 관광객을 맞아줍니다. 따뜻한 날씨 덕에 겨울에 얼지 않고 관리 상태가 좋아 매년 풍성한 유채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4월 초에는 바로 옆 강둑을 따라 핀 벚꽃이 유채의 아름다움을 더해주며 8km 정도 아래로 내려가면 무한대 길이를 자랑하는 맥도공원 벚꽃길과 만나게 됩니다. 3월 말부터 개화한 유채는 4월 초에 본격 만개하여 약 보름간의 절정기를 유지하며 면적이 넓어 불편 없이 봄을 즐길 수 있고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합니다. 부산 대표 앞을 광안리 해변끝 오래된 남천동 삼익비치타운 단지 내 벚꽃길은 수령이 오래되고 관리 상태가 좋아 봄이면 유달리 탐스러운 꽃망울을 터뜨립니다. 부산 곳곳에 이름나고 규모 큰 벚꽃 명소들이 많지만 남천동 벚꽃길은 하늘을 가리는 완벽한 벚꽃 터널을 이루어 비교 불가의 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3월 말에서 4월 초 광안리 해변을 찾는다면 짧지만 임팩트가 강한 부산 벚꽃 앞을 남천동 벚꽃길을 추천드립니다. 광안리에 어둠이 내리면 다이아몬드 브릿지 광안대교와 함께 남천동 벚꽃 터널 야경은 부산 여행객의 가슴을 더욱 설레게 합니다. 수영강으로 흘러가는 도심천 온천천에 양쪽으로 늘어진 벚꽃 터널은 해운대와 광안리가 가까워 여행 동선에 넣어도 좋은 곳입니다. 꽃길은 연신초등학교 옆 연안교에서부터 안락교까지 약 1.5km까지 이어집니다. 온천천은 시민 휴식 공간이라 넓고 개방감이 좋아 봄꽃 산책하기 좋으며 꽃길 옆에는 분위기 좋은 카페 거리가 함께합니다. 온천천과 만나는 수영강을 따라 하류까지 걸어 내려오면 강변 산책로 옆으로 만개한 벚꽃길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수영강과 이국적 분위기의 고층 건물 사이에서 화려한 분홍색을 자랑하는 수영강 하류 벚꽃길은 가던 발걸음과 시선을 붙잡기에 충분하며 거기에 화려한 수영만의 야경과 도심 벚꽃이 조화를 이루면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온천천 주변 주차 공간이 절대 부족한 점은 아쉽습니다. 황령산 전망대는 광안리 해변과 부산 도심이 한눈에 내려 보이는 전망 명소로 3월 말부터 4월 초 정상 고갯길에 벚꽃이 만개하면 오전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차량 행렬이 잠시도 끊이지 않습니다. 구릉고개에서 시작되는 꽃길이 매년 수령을 더해가면서 황령산은 부산을 대표하는 주요 벚꽃 명소로 비중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벚꽃길이 길지는 않지만 곡선과 경사를 동시에 품은 안정된 구도를 갖추어 날로 인기를 더해가는 중이며 황령산 봉수대는 부산 최고의 야경 명소답게 밤벚꽃길 낭만과 야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절정기에는 밤늦도록 전망대 주변은 시민과 관광객의 차량 행렬이 끊이지 않습니다. 관광특구 경주가 40년 전 보문관광단지를 조성하면서 도시 전체에 기획적으로 벚나무를 심고 가꾼 결과 경주는 역사와 수학여행 도시에서 한국 1위의 벚꽃 도시가 되었으며 진해에 뒤지지 않는 벚꽃 면적과 볼거리를 자랑합니다. 3월 말부터 개화하는 보문호수 중심의 벚꽃길은 울창하고 화려하며 끊김이 없어 원점 회귀까지 반나절이 걸릴 정도입니다. 50만 평의 보문호 주변은 워낙 넓고 여유로워 험잡이 없으며 보이는 것 모두가 하프릴 정도로 관광 요소가 넘쳐나며 조명을 받은 밤꽃길의 화려함은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의 하플입니다. 호수 옆 보문정의 완벽한 구도는 해외 언론에 소개될 만큼 유명하여 경주의 벚꽃을 만끽하려면 1박 2일로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경주 원도심의 인기는 황리단길에서 시작됩니다. 젊은이들로부터 압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황리단길 옆 대릉원 돌담길에 벚꽃이 만개하면 하루 종일 대기줄이 끊이지 않는 포토 핫스팟이 생기고 원도심 어디를 가더라도 벚꽃의 물결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집니다. 도심 중심이라 벚꽃의 규모는 적지만 황리단길과 대릉원 주변 풍경이 벚꽃 규모를 만회해줍니다. 경주는 야경에 최적화된 곳이라 밤이 되면 유적지와 연결되는 원도심 벚꽃길의 아름다움은 더욱 커집니다. 경주의 벚꽃 스팟은 크게 세 곳으로 보문단지와 원도심 대릉원과 경주 입구에 위치하는 김유신장군묘 진입로입니다.
김유 신장군묘로 향하는 진입로 벚꽃길은 수령이 아주 높고 울창하며 길 양쪽에서 벚꽃 터널을 형성하여 꽃길 걷는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경주 입구라 접근성이 좋으며 촘촘하고 탐스러운 벚꽃은 다른 장소와는 확실히 구별되는 차별적인 아름다움과 규모를 자랑합니다. 환한 조명이 켜지는 밤에도 여지없이 매력을 발산하는 김유 신장군묘는 짧은 시간에 임팩트 넘치는 꽃 구경을 하기 좋은 코스입니다. 벚꽃성지 경주의 벚꽃 엔딩은 4월 말입니다. 불국사 앞 경사진 공원구역에 심어진 겹벚꽃은 4월 중순에 벚꽃 시즌2를 알립니다. 불국사 앞 겹벚꽃은 유난히 진한 분홍색이라 황홀한 색감과 풍성한 매력을 자랑합니다. 계획적으로 잘 심어지고 관리되었더라면 지금보다 더 인기 높은 전국구 봄꽃 스팟이 될 수 있었겠지만 짜임새가 다소 부족한 점이 아쉽기만 합니다. 하지만 겹벚꽃은 꽃잎이 풍성하여 한 그루당 꽃잎의 양이 흐드러지게 많아 절정기를 맞추면 인생샷 하나쯤은 반드시 건질 수 있습니다. 일반 벚꽃보다 개화기가 2배나 길며 중순을 넘기면 주변 나무들의 초록빛이 감돌아 진분홍빛이 더욱 살아납니다. 절정기가 끝날 무렵에는 분홍의 벚꽃 엔딩을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제주 중산간 가시리 사거리에서 정석항공관 너머까지 10km의 녹산로에는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벚꽃과 유채가 함께 피어납니다. 벚꽃과 유채가 함께 피면 화려함은 2배가 되며 두 꽃의 동시 개화는 한 주 정도 이어집니다. 녹산로는 민가와 상가가 없는 드라이브 전용 코스이며 가시리에는 비행장이 있을 정도로 넓은 평지라 개방감이 좋아 퍼포먼스가 더욱 빛이 납니다. 해발 고도가 높아 꽃의 색감이 유난히 진하고 밝고 화사하며 도로 중간 조랑말 체험공원의 압도적인 유채꽃 광장은 중산간의 독특한 분위기와도 잘 어울립니다. 벚꽃의 절정기는 약 일주일이며 꽃잎이 날려도 노란 유채는 홀로 남아 4월 중순까지 녹산로를 빛내줍니다. 벚꽃 개화기가 약 5일 정도 빨라져 4월 초 개화가 3월 말로 앞당겨졌습니다. 모슬포에서 10여 분 거리인 가파도는 청보리 섬으로 섬이 초록으로 변하는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운진항 여객선 대합실은 바쁘게 돌아갑니다. 청보리 축제 기간에는 하루 전 사전 예약과 당일 발권 2가지 방법으로 배를 타며 들어가는 배편을 끊으면 나오는 배 시간을 자동으로 정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을 잘 활용하여 섬 일주를 마쳐야 합니다. 가파도 청보리는 줄기가 굵어 모진 해풍에도 쓰러지지 않으며 유난히 초록 기운이 넘치는 것이 특징이지만 기온 상승과 겨울 강수량 부족, 보리 농사의 경제력 상실 등의 이유로 해마다 재배 면적이 줄고 보리밭 사이에 꽃을 심거나 경작지를 비워 아름다움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온 상승으로 보리 생육이 빨라져 4월 중순부터 섬은 노란색으로 물들어갑니다. 한라산 철쭉은 육지보다 한 달 늦은 6월 초에 본격 만개합니다. 영실 코스 병풍바위에서 시작된 진분홍 물결은 평지에 가까운 완만한 능선을 따라 좌우로 고루 펼쳐지며 윗세오름 대피소를 지나 백록담 아래 남벽 분기점 부근에서 절정을 보여줍니다. 1400에서 1700m까지 고도의 차이가 있어 아래쪽과 위쪽 개화 시기가 차이가 있으며 6월 초부터 약 일주일간이 절정기입니다. 입산 예약이 필요 없는 영실과 어리목 코스로 오르며 두 철쭉 코스로는 정상인 백록담을 오를 수 없습니다. 코스 난이도가 높지 않아 아침 일찍 입산하면 이른 오후에 하산이 가능하며 하늘까지 파랗게 맑아주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인생 산행이 될 것입니다. 대구의 랜드마크 이월드는 분지의 따뜻한 기온으로 전국에서 가장 먼저 3월 중순에 벚꽃이 개화합니다. 테마파크인 83타워를 중심으로 계획적으로 심어진 엄청난 벚나무와 다양한 재미를 주는 테마가 함께하여 이월드의 봄 소식은 멀리 수도권까지 전해지며 화려한 분홍색에 둘러싸인 83타워 아래 빨간 2층 버스는 젊은이들의 봄심을 자극하는 인증샷 하플입니다. 이월드의 벚꽃을 즐기는 방법은 2가지로 테마존으로 유료 입장하면 다양한 테마 놀이기구를 함께 즐길 수 있으며 벚꽃길 산책만을 원하면 둘레길을 따라 타워까지 걸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변 가로수에서부터 시작되어 동서남북 사방에서 군락을 이룬 거대한 벚꽃 군락은
레인보우 블라썸 라이팅이 화려하게 불을 밝히면 아름다움이 절정에 달합니다. 벚꽃 시즌이 끝나면 곧바로 튤립과 다양한 봄꽃 이벤트가 뒤를 잇습니다. 대구 외곽 비슬산 정상 해발 1000m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진달래의 퍼포먼스는 일생 단 한 번만 경험할 수 있는 최고 중의 최고 환타지쇼이자 자연이 내린 최고의 아름다움입니다. 고산에서 늦게 피는 진달래 군락의 색감은 유난히 곱고 화려하지만 꽃잎이 연약하여 개화 직후에 쉽게 냉해를 입어 완벽한 절정기를 맞이하는 것은 거의 10년 만에 한 번 정도입니다. 운 좋게 야속한 냉해를 피한 진달래가 완벽한 절정기를 보이면 정상 아래 드넓고 완만한 구름은 우릉도원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몽환적이고 환상적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진달래 군락의 하이라이트는 역광이 비치는 오후로 연분홍 꽃잎이 붉은색으로 물들면 마치 천상의 정원에 와 있는 듯합니다. 5년간 평균 절정기가 4월 15일경이었으며 4.5km의 등산길은 군락지 바로 아래 산 정상까지 셔틀버스로 갈 수 있습니다. 차별적인 강렬한 노란색 퍼포먼스가 압권인 서산 유기방 가옥의 수선화는 극찬이 아깝지 않은 봄꽃 정원으로 전국 수선화 정원 중 최고 등급으로 인정받습니다. 300년 고택 주변 부드러운 소나무 언덕을 뒤덮은 하늘거리는 수선화 군락은 빈틈없이 심고 가꾸어져 흠잡을 곳 없는 완벽한 구도를 자랑합니다. 초록을 배경 삼은 노란 단색의 퍼포먼스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강렬하여 마치 신들의 비밀 정원에 들어온 듯합니다. 역광이 살아있는 아침 시간에 입장하면 생동감과 입체감이 동시에 살아있는 장면을 담을 수 있으며 바람이라도 불어주는 날이면 입장객 모두가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쪽은 3월 말에 피기 시작하며 언덕 위쪽은 중순까지 절정기가 이어져 여행 계획 짜기에도 좋습니다. 강렬한 색감을 자랑하는 튤립은 3주 이상 절정기를 유지하여 여행 계획 잡기가 좋은 봄꽃입니다. 태안 꽃지 해수욕장 바로 옆 태안 튤립 정원은 기업에서 운영하는 유료 튤립 정원으로 매년 조금씩 콘텐츠와 주제를 바꾸어 문을 엽니다. 정원은 4-5곳으로 스팟을 분산하여 10여 종의 튤립으로 다양하게 장식되며 종류별로 순차적 개화로 약 한 달간 화려하면서도 강렬한 컬러로 힐링을 선사합니다. 기온 상승으로 매년 조금씩 개화가 빨라져 올해는 4월 8일에서 5월 6일까지 정원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입장료는 다소 높은 편이며 튤립 정원을 나서면 드넓은 꽃지 해변이 나오고 오후에 도착하였다면 할미 하라비 바위 사이로 지는 서해안을 대표하는 명품 일몰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충남 서산 고요한 산사 개심사의 겹벚꽃이 만개하면 산사 입구에 넓지 않은 주차장과 인근 도로가 종일 만차를 거듭합니다. 매년 봄과 여름 경계인 5월 초 개화하던 겹벚꽃이 수년 전부터 4월 20일 부근으로 앞당겨졌으며 1시간 거리인 태안 튤립 정원과 절정기가 겹쳐 서해안 봄꽃 여행을 2배나 즐겁게 합니다. 벚꽃은 입구 신창제 저수지에서 시작되며 고요한 골짜기 끝 개심사에 이르면 풍성하고 화려한 밝은 연분홍 겹벚꽃이 반겨줍니다. 개심사의 겹벚꽃 나무수는 많지 않지만 수령 높은 몇 그루의 겹벚꽃과 산사의 조화가 완벽한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경내에는 연두빛과 푸른색이 감도는 청벚꽃이 함께 개화하여 신비감을 더해줍니다. 겹벚꽃의 여운을 좀 더 즐기고 싶다면 10여 분 거리의 문수사로 걸음을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거대한 내륙호수 충주호 제천 방향 청풍 면소 재지를 중심으로 남부지방보다 한 주 늦게 4월 초에 개화하는 청풍호 가로수 벚꽃길은 수령이 높고 거리가 길어 중부 내륙의 봄명소 하플역을 맡고 있습니다. 바다처럼 넓은 잔잔한 호수 옆으로 난 구불구불한 호수길을 따라 활짝 피어난 벚꽃길은 봄날 드라이브 코스로 최적이며 곳곳에서 만나는 이름난 명소에서 차를 멈출 수 있습니다. 청풍호반 케이블카는 벚꽃과 함께 즐기는 이벤트로 최고의 뷰를 자랑하는 비봉산 정상까지 단번에 올라 충주호의 와이드하고 웅장한 풍경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남부지역의 벚꽃을 놓치셨다면 청풍호반 벚꽃축제장을 추천드립니다. 한강변에서 꽃비를 맞으며 걷는 여의도 벚꽃축제는
시민과 관광객 외국인들까지 1년을 기다려왔던 봄 이벤트입니다. 여의나루역에서 국회의사당까지 3km의 여의도 벚꽃길은 수령 5에서 60년의 왕벚꽃 나무들이라 유난히 풍성하고 탐스러운 꽃망울을 터뜨립니다. 축제기간 여의도는 짧게 왔다 가버리는 봄날을 놓치지 않기 위해 가족과 친구, 연인의 손을 잡고 나온 인파들로 차량 통제와 지하철 무정차가 실시될 만큼 복잡하지만 축제 참가자들은 그저 즐겁기만 합니다. 윤중로 벚나무들은 키가 높지 않고 자태가 빼어나 눈앞에서 화려한 꽃을 감상할 수 있으며 밤에는 조명을 받은 꽃잎들이 밝고 황홀하게 빛나 걷는 이들의 마음을 한없이 들뜨게 만듭니다. 빅데이터는 석촌호 꽃길을 걷는 연령이 매년 젊어지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그만큼 석촌호는 위치와 교통, 롯데월드와 야경, 카페와 맛집까지 즐길 거리가 함께 넘치는 코스기 때문입니다. 송파구 석촌호수는 동호와 서호로 나뉘어 도심 벚꽃의 매력을 한껏 발산합니다. 개화 소식이 전해지기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 호수 산책로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기 시작하여 꽃잎이 완전히 날릴 때까지 밤낮 없이 엄청난 산책 인파가 띠를 만듭니다. 비슷한 모양의 호수길은 한번 걷기 시작하면 두 길을 모두 걷게 되며 서호 끝 광장에 앉아 롯데월드와 월드타워를 바라보며 마무리하게 됩니다. 벚꽃 만개한 석촌호의 화려한 야경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밤명소로 떠올랐으며 호수 주변에는 쇼핑 플레이스와 카페와 맛집이 많아 벚꽃 나들이를 더욱 즐겁게 해줍니다. 한강변 서울숲은 도심 속 생태공원으로 벚꽃과 함께 목련, 개나리, 튤립 등이 비슷한 시기에 봄을 알립니다. 서울 대표 벚꽃 명소답게 잘 가꾸어진 공원 내 곳곳에서 벚꽃이 만개하고 절정기와 주말이 겹치면 꽃반사람 반이 됩니다. 벚나무를 만날 수 있는 곳은 많지만 군락을 이룬 SNS 포토존인 바람의 언덕 구역이 가장 아플입니다. 바람에 날려 사라지는 가로수와 달리 서울숲은 공원이라 절정기를 넘긴 꽃잎이 꽃비를 내려 쌓일 때면 분홍 카펫 위를 걷는 느낌을 줍니다. 벚꽃의 여운이 채 가시기 전에 공원에는 튤립이 다시 한번 봄축제를 시작합니다. 숲은 이미 초록 기운이 가득하고 그 아래 형형색색 피어난 튤립은 시민들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관리가 잘 된 튤립은 포토라인이 지켜져 인증샷을 담는 데는 불편이 없으며 종류별로 개화기가 달라 꽤 오랫동안 튤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도심 속에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서울숲은 진정한 도심의 힐링 공간입니다. 관악산에서 발원한 양재천은 탄천으로 흘러들며 서초구와 강남구를 가로지르는 아주 긴 강변 둑길 벚꽃 명소입니다. 접근성이 뛰어나 어디서든 쉽게 올라설 수 있는 것이 장점이며 구간이 길고 공원화되어 개방감이 좋아 인파가 많이 몰려도 여유롭게 봄꽃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각 구간마다 벚꽃 종류가 조금씩 다르고 다른 봄꽃도 함께 피며 대표적인 벚꽃 구간과 스팟은 양쪽으로 벚꽃이 심어진 영동 1교에서 영동 4교 구간이며 울창한 벚꽃 터널을 걸을 수 있습니다. 다른 구간보다 꽃이 크고 풍성한 양재 시민의 숲 구간과 대치 개포동 구간 역시 벚꽃길 명소답게 만족스런 장관을 연출합니다. 양재천 꽃길은 그냥 따라 걷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매년 벚꽃 등 축제 조명까지 더해져 로맨틱한 밤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남산 벚꽃은 고도차가 있어 아래쪽과는 개화기가 며칠 차이가 나며 산길 벚꽃이라 시내 가로수와 공원 벚꽃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남산을 오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벚꽃 시즌에는 산책 인파에 섞여 순환로를 따라 걷는 것이 국룰입니다. 개나리와 함께 핀 순환로 벚꽃은 수령이 높고 키가 큰 가로수로 아기자기한 맛은 부족하지만 하늘을 가릴 만큼 높고 개방감이 좋아 시내 쪽 벚꽃 명소가 가지지 못한 매력으로 산책 내내 기분을 상쾌하게 해줍니다. 차량 통행이 제한된 도로라 넓은 산책로는 오르내리는 사람이 많아도 방해받지 않으며 밀식도가 높은 구간에서는 발길이 저절로 멈춰집니다. 조명이 환한 밤에는 벚꽃길 낭만은 2배가 되며 작품 수준의 타워 배경 인증샷도 건질 수 있습니다. 과천 서울대공원 벚꽃은 드넓은 공간에 계획적으로 잘 심어지고 가꾸어진 덕분에 여유롭게 벚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청계산을 배경으로 동물원 호수 문화공간과 다양한 테마와 콘텐츠를 고루 품고 있어 봄나들이 하기에 최적입니다.
40년 수령을 훌쩍 넘긴 아름드리 벚꽃길은 산이 가까워 시내 쪽보다 조금 늦게 개화합니다. 대공원의 벚꽃 스팟은 정문에서 동물원 입구까지로 만개한 벚꽃이 나란한 터널을 만듭니다. 호수를 따라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호수 둘레길과 동물원 가는 길, 미술관 가는 길 등 여러 벚꽃길로 분산되어 산책하기 좋으며 대공원 주차장에서 현대미술관까지 구간은 벚꽃 드라이브 코스로도 유명합니다. 일몰 이후 왕벚나무 터널길에 조명이 켜지면 퇴근 후 밤벚꽃길에서 낭만을 누려보거나 벚꽃 시즌에 맞춘 다양한 문화 행사도 즐길 수 있습니다.